기본 에티켓입니다. 목욕은 짧게, 물 아껴 사용한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가 그랬었어요. 지금 아는 건지 모르겠는데 3대대 거기가 물이 너무 안 나와서 예, 지금도 예.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 부대 갔었을 때요. 처음 이제 신교대 마치고 3대대 갔었을 때 화장실에 갔는데 볼일을 보고 났는데 충격적으로 물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헐까 하다가 그냥 나왔는데 그날 비상 걸렸어요. 비상 부대에서 화장실에 똥 싸고 안 치래도 그냥 가자마자 바로 엄청나게 맞았었어요. 엄청나게 나요. 근데 호주도요 물이 부족 국가입니다. 목욕 짧게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호주 가셔가지고 샤워를 막 했는데 집주가 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샤워를 오래 하냐. 그러니까 여자분이었는데 한 15분 한 번에 뭐가 그렇게 문제냐 이렇게 보면서 막 서럽다. 역시 동양상 차별하느냐 인종차별 이랬어요. 근데 실제로 목욕을 짧게 합니다. 호주 사람들이요. 정말 한 1, 2분 막 3분 이렇게 하는데 내가 거기서 15분 만에 하고 있으면은 자기가 화가 나겠죠. 물부족 국가니까요. 물을 아껴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안 씻는 거 저기 돼 있으니까 자 그렇죠. 목욕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식사를 먹고 들어갈 경우에는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홈스테이 집에 있는 전화기 사용할 경우에는 그 옆에 전화 이용 내역을 적어두시고 이 정도 통화했으니까 한 달 정산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빨래는 모아두었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주는 일반적으로 1회에서 2회 정도 주마다 세탁기를 돌린다고 합니다. 거의 군대랑 비슷하죠, 그렇죠?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2주 전에 미리 홈스테이 주인한테 말해야 됩니다. 즉, 내가 다른 곳으로 이제 여행 가고 싶으면 홈스테이 가정에 제가 2주 후에 집 비우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걷겠습니다. 호주에 도착을 하시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시는데 버신 대로 주머니에 꽉꽉 채우시다가 강도에서 만나면 다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은행 계좌에 역시 돈을 넣으셔서 쓰셔야 되는데요. 은행 계좌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셔가지고요. 여권, 현지 주소, 즉 내가 지금 어디에 묵고 있다. 백패커면 백패커 주소, 인식으로 주소랑요. 자기의 핸드폰 연락처, 입금할 돈 갖고 가서 직원한테 통장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난 통장을 만들어 주세요. 영어를 할 수가 없다. 한국인 부르세요. 한국인 있습니다. 호주에 워낙 한국인 워킹홀들이 많기 때문에요. 한국인 그 안내원들도 있거든요. 그 은행이요. 그러니까 그쪽 가서 한국인 찾으시면 또 어렵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입국 후 6주 이내에 개설을 권장합니다. 6주 이후에는 신분증 확인 절차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은행 계좌를 만듭니다고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보이시죠? ANG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이미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만드셔야죠. 한국에 있는 휴대전화 들고 와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도착하셔서 현지에서 핸드폰을 사세요. 내 핸드폰 그리고 호주에서 살 경우에는 워킹홀리데이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핸드폰들을 대부분 다 사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핸드폰도 인터넷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시면 호주에서는 적절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핸드폰 잘 터지는 거, 단단한 거 우리가 봤을 때 저거 내가 중학교 때 썼던 건데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갖고 있던 핸드폰하고 똑같은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핸드폰을 아마 사시게 될 겁니다. 보시면 한 6만에서 10만원짜리 핸드폰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싸잖아요, 실제로. 이 금액 하는 핸드폰은 당연히 중고폰이고 그게 좋은 것들은 아니지만 변화는 된다는 거. 핸드폰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할 때 내가 어디 인터뷰 면접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 그 회사에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핸드폰 있으셔야죠. 또 친구들하고 연락할 때도 핸드폰 있어야 되고 고국에 있을 가족들하고 연락할 때도 핸드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핸드폰 요금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는데요. 내가 무슨 어떤 통신사를 사용하고 어떤 요금제 선택하느냐 고민이 되실 건데요. 일반적으로 워킹홀리데이 가신 분들께서는
프리페이드라는 선지불 요금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내가 3만 원씩 쓰겠다 하면 3만 원씩 쓸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자격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정액제 같은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휴대전화 기기 요금제 등을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하시고요. 전화번호는 보통 10자리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무료 통화 혜택도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호주에서의 교통수단입니다. 역시 기차 많이 사용하시고요. 기차를 뭐 먼슬리 티켓도 있고 위클리 티켓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용권, 주 이용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사시는 것이 저렴할 수도 있고 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한 줄 탈 수 있는 티켓, 뭐 월 티켓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가 있죠. 이동 거리에 따른 구간제 요금제를 부과합니다. 한국과 똑같은 거죠. 멀리 가면 더 많이 낸다는 거죠. 버스는 더 많이 타면요. 그리고 페리가 있습니다. 시드니가 워낙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요. 페리, 지금 배 같은 거죠. 배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배도 가끔씩 타는 뭐 여행용, 레저용이 아니라 정말 내가 거기 이동할 때 한번 타볼 수도 있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탈 수도 있겠죠. 한국에 비해서 요금이 3배 정도 비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앉으시면 꼭 안전벨트 매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택시 탈 때 안전벨트 안 매잖아요. 앞자리에서는 안전벨트 매셔야 돼요. 호주에서 드디어 그냥 어떻게 일을 해보는지, 일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호주에서 일하기 전에는요, 여러분들께서 TFN이라는 세금 관리 번호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받으셔야지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호주에서 일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꼭 TFN 번호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거주 목적과 형태에 따라 레지던스와 넌 레지던스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비거주민의 분류가 되시겠죠. 신청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생년월일하고요. 여권번호, 비자번호, 지금 어디 사는지, 연락처 기입하시면 됩니다. TFN 번호가 간단히 신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귀찮아 신청 안 하고 그냥 일하겠다고 하면 불법입니다. 꼭 신청하신 후에 일하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호주에서 일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項目입니다. 세금 번호, 즉 TFN은 반드시 여러분 받으셔야 되고요. 고용주한테 나 그거 있다라는 거 분명히 밝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 내가 몇 시까지 일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고요. 시간당 시급이 얼마나 되는지도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취업됐다고 해서 처음 일하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 불만이 쌓이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급여는 언제 나오는지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호주에서는 주 단위로, 한 주 단위로 월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죠. 고용주께서 나 한 달에 주겠다 하면 떼먹을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곳에 디파짓이라는 명목의 돈을 걸지 말 것.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어느 커피숍에 갔는데 커피숍 주인이 그러는 거죠. 너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 맡겨놔라. 왜냐면 네가 갑자기 출근 안 하면 네가 곤란해지니까 30만 맡겨두면 네가 도망가지 않지 않겠느냐. 규칙적으로 출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명목도 대부분 다 사기하는 게 있거든요. 절대로 여러분의 돈을 미리 걸고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을 끝나기 전에는 고용주에게 2주 전에 통보해야 됩니다. 갑자기 안 나가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직장에서요. 여러분들이 미리 한 2주 전쯤에 저 이때쯤에요. 호주 어디로 여행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한국인의 예의겠죠. 그리고 본인의 세금과 연금은 반드시 환급받아야 한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력서랑 자기소개서인데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다른 나라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들에서 일자리를 구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직접 가게를 방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내가 시내를 막 돌아다니면 보면 일자리 구하면 그 표지판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저 알바하고 싶어요. 말로 했을 경우에는 안 통합니다. 이력서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냥 PC방에 가가지고 공고 보고 하면 돼요. 가지고 신청하면 아저씨가 한다고 하면 아저씨가 내일부터 출근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호주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력서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호주의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 방법은 한국과 비슷합니다. 한국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되게 길게 쓰는데요. 호주는 간결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아셔야 되고요. 학력을 보는 데도 있고 실력도 중시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 군대고 제대하신 군인분들이시니까요. 군대에게 쓰셔도 돼요. 난 이러이런 군대에서 대장도 해봤다. 라고 한다면 대장이라고? 하면서 농장에서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다 할 줄 아시잖아요. 곡괭이들도 할 줄 알고 한발 쓸 줄 아시고 다 하실 줄 아니까 다 쓰세요. 나 이런 것도 할 줄 안다. 뭐 군대에서 나무도 많이 잘라갖고 눈도 잘 치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직업 구하기 쉽겠죠. 자신의 장점과 업무의 연계성을 어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온갖 막노동과 작업에 능하다. 그런 강조를 하시면은 쉽게 직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갑니다. 추천서와 기술 자격증이 있으면 구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주에서는 직업을 구할 때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추천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력서 하단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 보증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 교수인데 제 제자가 어느 직장에서 취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 찾아와서 선생님 저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제가 밑에 누구누구를 추천합니다. 저는 어느 대학 교수 이렇게 쓰면 그 기업 고용주가 봤을 때 신뢰감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천서가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데요. 거창하게 뭐 교수라든지 뭐 그렇게 아니어도 뭐 친한 뭐 근처에 있는 어떤 농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추천해주는 누군가의 추천서 상관없으니까 그런 추천서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좋고요. 기술 자격증이 있으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자격증은 객관적인 능력의 지표니까요. 이력서 용도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이력서 이런 항목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